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9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인트로 30초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그 부동산 분양가죠. 분양가가 내릴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 물론 뭐 각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부동산 원가가 내리려면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원가가 비싸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쁜 놈들이라, 양심이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장사꾼이기 때문에, 사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을, 원가를 내려야 된다. 왜요? 왜요? 왜? 예? 누군가 만약에 식당을 해요. 그런데 되게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밥값을 낮춰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공급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같이 우리가 그 철근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인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문제라면 그것은 당연히 질타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죠. 사회적인 응징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분양가는 우리 사회가 정해진 룰이에요. 그죠? 룰이에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하여튼 뭐 다들 분양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 진짜 이건 저만이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저만이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명확하게. 제가 이거 모니터 화면 일로 보내야 되겠어요. 모니터 화면이 이쪽에 있으니까 눈이 자꾸 돌아가.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분양가에 대해서 뭐 아마 여러분들 계속 뭐 듣던 이야기예요. 그죠? 맨날 듣던 이야기고, 그 전문가랍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계속해요. 그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마 10년이 흐른 후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거예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20년 후에도 그럴 테고.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분양가에 대해서 정한영이가 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고 왜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이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돼요. 다 의미가 없어요. 자, 일단 어제가 아니라 오늘자 기사죠? 맞나요? 오늘자 기사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시아경제, 우리 이제 경제신문을 예전에 뭐 주식이니 뭐니 하려면 경제신문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참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도 젊은 날 대학교 때 참 제 인생에서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신문을 봤던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한테 신문 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지금 신문도 없지만 경제 뉴스나 뭐 이런 뭐 경제 잡지 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의미 없습니다. 가장 기본서, 진짜 그때 익혀야 되고 봤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나이 50대니까 올해 50이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하고 같은 학번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장관은 뭐 장관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가발은 비슷할 건데, 참 그런 거 있죠.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라고 사실을 말하는 것은 굉장한 욕이에요. 치욕이에요. 그죠? 그건 인격 모독이에요. 가발 쓴 사람한테 저 가발아, 한가발. 아니, 저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똑같은 입장에서 가발을 쓰니까.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누가 이제 염색했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래 써가지고 탈색된 거예요. 오래 써서 탈색된 거고, 되게 이제 이 가발을 제공하는 머리카락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니까, 한동훈 씨 보면, 저기 부러운 게 있어요. 부러운 게 뭐냐면,
가발 관리를 잘하는구나. 아, 잘하는구나. 그죠? 예, 저하고는 뭐 다르니까. 근데 그죠? 사실을 말하는 것은 굉장한 치욕이에요.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모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축들게 하거나 그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은 쉬워요. 그죠? 예, 그 사람의 단점이나 그 사람의 흠결을 사실을 말하면 돼요. 사실을. 예, 사실을 말하면 돼요. 왜 사실을 말했는데 뭐가 문제냐? 당해보세요. 근데 가발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뭐 가발 가지고 욕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할 거 없으면 꼭 가발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제가 가발한 지가 지금 이제 10년이 이제 됐으니까 그 뭡니까? 그 전에 10년 전에는 뭐 주변의 친구들이니 뭐니 다들 가발을 안 했으니까 본인들도 안 했으니까 쉽게 본인들은 저를 비난할 수 있었죠. 비난이라기보다도 놀리는 거죠. 놀릴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저는 좀 일찍 가발에 적응을 했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지금 50대라 지들이 뭐 머리가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는지 본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도롱할 수 없는 입장이죠. 오히려 제가 거꾸로 하는데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새끼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지사요. 제가 그 안티드라고 신랑이 하면서 가장 잘못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모질함을 지적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항상 하여튼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말에서 받는 상처가 왜 큰 건지 다른 금전적인 거나 어떤 신체적인 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업무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뭐 차도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 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말에 대한 상처는 우리 인간이 하여튼 말 가지고 그런 신뢰를 쌓는 상대방에 대한 그죠? 상대방하고 나하고 교감을 표정과 말로써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여튼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오늘은 이제 분양가를 제가 오늘만큼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서두에 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이야기를 하고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부터 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의 특성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정관념에 너무 빠져 있어요.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 분양가 가지고 진짜 수준 낮은 이야기를 수십 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 수십 년이 흘러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그죠? 분양가는 이거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이것이 널리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이 이야기를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정한영이가 떠들고 주장했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까 제가 경제신문 이야기했죠. 경제신문은 특히 아이들한테 보는 것은 진짜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고 제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아이들한테 주식 사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땅을 사주는 건 괜찮아요. 아니 하긴 뭐 땅 살 형편이 뭐 되나. 자, 부동산 이제 반등할 때 하반기 관심 둬야 할 지역은 아파트? 이게 뭐 검색어에 많이 나오게 있었나요? 하반기 부동산 전망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전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값이 지금 내려도 체감은 내리지 않아요. 왜 내리지 않냐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파트를 100% 현금을 내가 주고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극소수고 이 부동산에서 특히 아파트는 금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대출을 2, 3%짜리를 받았느냐 뭐 5%짜리를 받았느냐 10%짜리를 받았느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자가 2배가 되는 순간, 그죠? 이자가 2배가 되는 순간 내가 더 싸게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자를 싸게 받을 수 있으면 나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지기 때문에, 예,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적어지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지금 몇 년 동안 아파트 값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자가 쌌다는 거예요. 이자가. 음마 아파트 가지고 그 IMF 때 뭐 얼마 안 했는데 그때 뭐 1, 2억이었으면 음마 아파트를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굉장히 그 모질란 이야기입니다. IMF 때 당시에 1억이라는 돈은 내가 자살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떠한 그 일반인들의 그 선택 기로를 주는 돈이에요. 그만큼 금리가 비쌌고 그만큼 금리 플러스 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자도 비싸대 돈도 구하기 힘든. 예,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저도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뭐 이제 다시 뭐 이야기 진행하겠지만, 자 지금 이제 분양가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중요한 핵심은 뭐냐, 아파트 값에 대해서 뭐가 올랐다 몇 프로 올랐다 이거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실질적인 그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냐는 거죠. 자 아파트 값이 내렸어요. 왜 내렸어요? 이자가 비싸지니까. 그죠? 그 이자를 부담하던 소유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손해보고 낮춰서 내놨어요. 그러면 사야 돼요? 아파트 값이 내리면 그때 삽시다 라고 이런 모질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못 사냐? 20년 전에 음마 아파트도 같은 상황이었고 서울 지역의 집들이 같은 상황들이었어요. 다 내렸어요. 내렸지만 어떻게 해요?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돼도 이자가 무시무시해. 못 사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예? 그런데 주택 공급이나 뭐나 하여튼 안정화되면서 특히 이 금융 쪽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발음이 영어에 제가 익숙지 않아서 뭐 이렇게 좀 단어를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이자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대출이 이중대출이 됐죠. 뭐 LTV, DTI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했어도, 예, 이야기를 했어도 왜 갭 투자가 됐냐면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전세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전세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예? 나는 대출 저기가 안 돼도 전세를 놨을 때는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을 굉장히 싸게 줬다고요. 그죠?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줬다니까요.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능했던 걸로 알아요. 거의. 예, 그리고 그런 상품 자체가 인식이 없었어요. 특히 80년대, 80년대는 뭐 제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더 잘 모르겠고 90년대는 그죠? 전세는 내가 모은 돈이에요. 모은 돈이야. 열심히 내가 집 사기 전에 모은 돈이야.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그게 없었다니까.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전세권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나오고 또 그걸 갖다가 또 정부 쪽에서 그죠? 지원을 해줬어요. 금리를. 이러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비싸게 비싸게 전세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5억인데 정상적으로 모아가지고 전세로 들어오면 3억, 2억에 들어오기도 힘들어. 왜? 그 정도 모으면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네? 근데 내가 왜 5억을 부를 수 있느냐? 4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내가 그거보다 더 받지. 그럼 이 들어온 친구들은 이자가 싸니까, 예? 금리가 2%밖에 안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 3, 4억 빌리는 것이 과거에 1억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가 쌌다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있는 뭐 하여튼 여러 동력원이 있었어요. 또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면 또 이야기가 또 뭐 끝없이 가는데, 자,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지표 가지고 몇 프로 올랐다 몇 프로 올랐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아파트는 그죠? 세금 플러스 금리와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집값만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즉 집값이 떨어진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데 왜 지금 자꾸 분양가는 올라가느냐? 자,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축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금융비용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신규 분양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사비도 뭐 올라가겠죠. 문제는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 구하기도 힘들어지죠. 금융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럼 그것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이 돼야죠. 안 그러면 자기가 망하는데, 공급할 수 없는데. 예? 건설회사가 무조건 악질이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건설회사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죠? 자, 이해되셨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건설회사에서는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자금을 구하니까 힘드니까 뭐예요? 어떠한 식으로든 금융 부담이 커져요. 그것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 분양가는, 예? 분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인허가 받을 때, 예? 분양가 승인을 지자체에서 받을 때 충분한 명분이 되죠.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예? 자, 그런데 아까 이 얘기했었죠. 근데 또 거기서 이윤 배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파트 값을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산 이상, 예? 감당이 안 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낮춰서라도. 자, 분양가 시장,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시장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싸질 수밖에 없고, 웃긴 건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신규 분양이 아니잖아. 이미 산 거잖아. 내가 이자를 부담하고 내가. 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제가 명확하게 얘기했지만 이 모질이들이, 예? 주둥이로만 떠들고 먹고 사는 이 모질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안 내요. 왜? 일단 몰라. 본인들이 몰라. 모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유리한 논리를 피는 거야.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떠드는 사람은 계속 떨어진다라는 논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죠?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오르는 논리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분양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들은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금리가 내려도 아파트를 짓는 과정이 3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3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내가 초창기 때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3년 후에 금리가 내려가도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창기에 내가 자금을 구하기는 쉬웠어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뭐예요? 또 미래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초등학생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자전거 바퀴에 보면, 그죠? 우리 프리기어라고 하죠. 굴릴 때. 자전거 바퀴가 내가 구르는 속도보다 빠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굴러도, 기어를 안 굴러도, 그죠? 내가 천천히 굴르고 싶어도 상관없이 빨리 굴러가요. 에? 그런데 내가 구르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열심히 구른 대로 빨리 가죠. 내가 뒤로 구른다라고 해서, 내가 프리기어에서 그 앞에 기어를 갖다가 뒤로 구른다라고 해서 걔는 구른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뒷바퀴에 걸려있는 프리기어는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를 못 맞추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무조건 앞으로만 굴러간단 말이야. 무조건 오르는 쪽으로만 방향이 가 있다고요.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돈이나 뭐나 있잖아요. 무조건 가는 거야. 무조건 한 방향으로. 마치 우주가 팽창하듯이. 물론 뭐 끝까지 가면 다시 돌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디플레이션 자꾸 이야기하는데 디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지 디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용어를 사실은 많이들 몰라요. 잘 접하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 반대 디플레이션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은 그냥 또 옆으로 샌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거예요. 치킨 값이 잠깐 내렸다라고 해서 내리는 것도 있지 않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강물이 잠깐 이렇게 바위를 만나면 물이 잠깐 거꾸로 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바다로 가죠?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다만 그 속도라든지 중간에 역류할 때가 있는 것 뿐이지.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무조건 오르는 속도가 우리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면 그냥 우리가 좀 긴장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물이 역류에 쌓고, 그죠? 다시 내려가다 올라온다든지, 막 물이 막 급하게 내려가다 가면 우리가 힘든 것처럼. 그래서 일단 인식하셔야 될 게 절대로 내려야 된다? 내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예. 물론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때는 뭐야?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예? 장사꾼들이나 뭐나 이게 착해진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라니까요. 장사꾼들이 개입하는 순간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왜? 그럼 장사꾼이 나쁜 놈이냐? 아니에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바나나를 보자고요. 우리 어렸을 때 바나나는 굉장한 음식이었어요. 굉장한 과일이었어요. 자, 지금 많이 내렸죠? 그죠? 많이 내렸잖아요. 바나나. 예? 요즘 바나나 저도 안 먹잖아. 예? 그렇죠?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물류 시스템하고 유통구조가 달라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나나 가격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바나나 원가는 더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40년 전에 먹던 바나나 가격, 40년 전에 바나나를 먹어봤냐? 솔직히 이야기하면 못 먹어봤어요. 10살 때 못 먹어봤어요. 예, 바나나 말린 거 먹어봤어요. 바나나 말린 거. 예, 그러다가 한 12살, 13살 때 먹어본 것 같아요. 바나나가. 그때보다 40년 전보다 지금 바나나 값이 더 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바나나 값이 낮아진 게 아니야. 장사꾼들이 더 착해진 게 아니야. 뭐예요? 물류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물류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여기 보면 뭐를 해도 별 지랄을 다 떨어도 분양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야기할 거고, 이러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구분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개념이 없어. 지가 피의식이 크면 세상은 잘못된 거야. 왜 집값이 올라? 왜 있는 자들만 좋은 집에 살아? 이렇게 떠드는 거고, 그죠? 지가 그죠? 잘 살면 아니 저것들 왜 지랄이야? 이렇게 하고 다들 사는데, 예? 서로 그냥 이런 입장에서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아파트를 져서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뭔 나쁜 짓을 했다고 다 이러는 거지 라는 논리를 피는 거고, 예? 근본적으로 뭐가 빠졌냐면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바나나 값이 왜 비싸냐 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아니면 네가 가서 사오던지, 예? 네가 필리핀 가서 사오던지, 예? 외국 나가기도 힘든 시절에, 바나나 구경하기도 힘든 시절에 이 가격이 정상이다라고 하면 정상인 거예요. 예? 바나나 값이 싸진 건 뭐예요? 유통에 대한 구조, 유통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냉장 시스템이 가격이 낮아지고 물류 시스템이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필리핀하고 그런 바나나 수출하는 데하고 교역량이 많아지면서 더 큰 배들이 움직이면서 단가가 낮아진 거죠. 그죠? 바나나 값을 낮추는 데 있어서 뭘 노력해야 돼요? 왜 비싸게 파냐? 비싸면 처먹지 말던지.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집값이 왜 비싸냐? 이 집값이 움직이는 여러 구조 속에서, 유통 구조 속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됐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었던, 우리 과거 역사상 만들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혁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왜? 그 구조 속에서 지금 돈을 챙기는 인간들이 좋으니까. 예? 단적인 얘기로, 아주 작은 얘기를 들읍시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제가 계속 많이 해갈 부분이기 때문에. 자, 법무사비가 왜 그 돈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전산화됐잖아요. 옛날처럼, 그죠? 법무사가 가지는 역할,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졌어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 법무사 수수료를 봅시다. 안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서류 확인하는 것도 쉬워졌고 명확해졌고, 이제는 접수도 온라인으로 해. 예? 법무사분들이 많아져서 우리 이제 자꾸 그러면 우리도 돈벌이가 안 된다.
아니, 법무사의 역할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없어질 상황까지 됐다라면 없어져야죠. 그것이 부동산이 거래될 수 있을 때 가격을 줄이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우리가 다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법무사, 그러니까 큰 규모의 단지들은 나눠서 주죠. 예, 여러 법무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한 이권이에요, 그게. 어차피 여직원이 다 해요. 프로그램 잘 되어 있고 서류 똑같아요. 동호수만 바꾸면 돼. 예? 일괄이에요. 사고 날 일도 없어요. 어? 옛날처럼 뭐 그런 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법무사 수수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10만 원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법무사 수수료가 뭘로 정해집니까?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부동산 가격. 프로테이지잖아요. 왜 이건 안 줄여요? 근데 제가 법무사 수수료는 극히 일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극히.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죠? 땅값하고 뭐 판매가, 그거는 다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분양가를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공사비를 줄일 거예요? 무슨 재주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기술 혁신들을 건설업체들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비가 줄었어요. 네? 공사비가 줄어서 예전에 2층 양옥집보다 더 좋은 집을 상대적인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지금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옛날에 얼마였는데 뭐 지금 얼마다,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을 무시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자꾸 이 분양가에서 건설업체, 분양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한테 비난한다, 그 사람들을 잡아 족친다, 단속한다라고 해서 분양가가 낮아지느냐? 그럴 일 없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LH 사태가 똑같은 거예요. LH가 왜 힘이 세졌냐? 아니, 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이거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따로 있었잖아요. 따로 있었는데, 자, 민간 기업들이 또 이런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 하여튼 뭐 여러 또 사건들이 있으면서 뭐예요? 공정을 이유로, 공정하게, 보다 더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이유로 LH라는 거대한 공기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 자본가들을 때려잡자고 거대한 공산당을 만들었던 케이스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세상은, 그죠? 순결하고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어요. 자, 과거에 A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A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A라는 제도가 왜 나왔냐?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해시가 나온 거예요. 예? 우리 변증법적으로 봐야 돼요. 변증법적으로. 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A가 정이었단 말이야. A가 정이었는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예?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돼. 예? 문제가 생기는 거야. A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 A를 정했던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죠?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정반합에서 B가 나오는 거죠. 다시 B가. 그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자, 아파트 분양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진보 진영이나 우리 없는 자들이 말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B. 앞전의 시스템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으니, 예?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급과 LH라는, 그리고 거대 민간 기업들이 만들어졌죠. 그죠? 우리가 6.25 때 폐허가 되고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 좋은 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장에 맞춰서, 자, 지금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됐어. 주택도 많아졌어. 그리고 이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그죠? 예전에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극복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위험성을 극복한 사람들이. 그런데 뭐냐면 지금 대장동 사건처럼 아주 쉽게 돈을 버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잘못했어. 니네 바꿔야 돼. 아니에요. 예? 그건 정반이잖아요. 반. 그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변증법에서. A라는 게 옳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 이거 잘못된 걸 지적을 했어. B를.
그러면 이 B가 옳은 게 아니에요. 이 B가 옳은 게 아니에요. 진보 정권이 잡으면 왜 해결을 못하냐면, 자, 잘못됐다라는 얘기 했어. 예? 했어. 문제를 했어. 지적을 했어.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놓는 대안이 옳은 대안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기득권이에요. 이들이 잘난 놈들이고 이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다 해요. 그죠? 이것을 비난을 했어요. 우리 없는 사람들이. 자, 가진 자들을 없는 자들이, 건설업자들을 우리 수분양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이 비난을 하다 보니 이 비난에 의해서 이들이 다른 대안을 내놓는 거죠. 다른 대안을. 정반합인 거예요. 다시 이 합이 또 하나의 정이 되는 거고, 다시 이걸 갖다가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또 반대하는 게 나오는 거죠. 왜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해결을 못 하느냐? 문제점은 나온 거야.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그죠? 바꾸기를 하는 거지만 이들이 바꾸는 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 돈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 짓는 사람들한테, 땅을 분양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회적으로 투표나 아니면 이런 여론전을 통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비난을 하고 저항할 수는 있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예? 야, 저 나쁜 짓 하니까 구속시켜라. 자, 여기까지냐, 여기까지. 예? A라는 정의, 유통기한이 다 됐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지속되면 안 된다고요. 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잠깐. 아까 제가 법무사비 이야기했죠. 법무사비. 과거에 수기로했을 때의 비용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그때 가졌던 리움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그대로 받고 있다니까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로비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앉아서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먹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비용을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낮추잖아. 예? 과거에 그 비용이 정해진 이유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정해진 거예요. 예? 30억짜리 아파트 등기를 하는 거나 3천만 원짜리 빌라 등기하는 거나 오히려 3천만 원짜리 빌라 등기하는 게 더 어려워. 서류가 오래돼서. 예? 자, 이해하셨나요? 왜 진보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문제 해결을 못하느냐? 앞에 잘못된 것을 반대했잖아요. 반대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건설회사를, 더 멋진 건설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 그죠? 특히 이제 금융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들이 만들어낼 역량이 있느냐? 없잖아. 없잖아요. 에? 여기서 깨지면서 다시, 그죠?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이라니까요. 자, A가 옳았다? 옳은 것 같아. 그런데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 B로. 그렇다고 해서 B가 옳아지는 게 아니야. B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다시 A 다시가 나오는 거예요. A 다시가. 예? A 다시가 나오는 거야. 예? 또 A 다시를 또 문제 제기를 하면 다시 예, A2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된다? 이게 지금 혼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자, 분양가에 우리가 분양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값에서 건축비, 그죠? 건축비하고 또 하나 뭐예요? 땅값이죠, 토지값. 그런데 토지값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가격이. A라는 지역이 물론 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토지값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쉽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주가 돼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 다 이유가. 여기에 땅값이 비싸면 좀 더 싼 땅에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토지주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독점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자, 토지값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또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서 좀 잘라야겠습니다. 요즘 녹음을 길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길게 하면 안 돼요. 분양가. 자, 다시 처음에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있다라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복귀 한번 해보자고요. 아파트 값은 두 개가 있다. 신규 분양가하고 기존 거래가, 기존 아파트 거래가. 이 두 개를 혼돈해서 씀으로써 여러분들을, 그죠? 혼란을 주는 거예요. 거래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분양가가 올랐다 내렸다가 어디 있어요? 분양가는
정해진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A라는 아파트가 지어졌고 2년 지금 B라는 아파트가 지어져요. 그 A라는 아파트하고 지금 B라는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죠. 땅 위치도 다르고 건축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하면 안 돼요. 공산품이 아니라고요.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분양가가. 예?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 부분은 예? 이거는 금리, 뭐 건축비, 뭐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요소가 있겠죠. 예. 예?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복합돼서 그건 정해지는 거예요. 이건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고 아니야. 이건 정찰 판매 가격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 분양가를 갖다가 그죠? 왜 아파트 값에 우리 중순위 가격이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어넣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새 제품이라니까. 예? 현대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G90이나 예? 과거의 폰이랑 아니면 과거의 그랜저하고 예? 가격이 비싸냐 올라냐 뭐 내려 이딴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냥 새 제품이라니까. 분양가는 예? 그냥 분양가는 새 제품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자 분양가 새 제품. 자 기존 아파트 예. 이게 문제야. 이게 예? 얘는 뭘로 움직여요? 얘는 금리에 금리 무조건 금리라니까. 금리가 오르면 그죠? 금리가 오르면 반 이상이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정한영이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야.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니까. 폭락이 왜 안 되냐? 야, 노인네들이 주택연금을 시킨다 저기 뭐야 지금 신청하고 있다니까요. 괜찮네. 예? 저도 부모님한테 지금 권할 생각이에요. 일반 주택은 잘 안 나오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시고, 예? 아파트를 하나 사시고, 예? 주택연금을 신청하세요. 괜찮다니까. 금리가 2%라니까. 예? 내가 그냥 대출을 받으면, 예? 요즘 금리 6% 담보대출도 그렇잖아요. 또 노인네들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뭐 DTI니 뭐니 이 적용해서도 안 돼요. 예? 한갑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자식 앞으로 돼 있는 것보다 낫다니까. 젊은 애는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금리 싸게 청년 생애 첫 주택 이딴 거 받으면 돼. 그럼 금리 싸게 줘요. 그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자 폭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물론 몇 채가 싸게 나올 수 있어요. 예?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그죠? 과거에 아파트를 샀던 분들이 벌써 20년 동안 30년 동안 대출금 다 갚았잖아. 근데 왜 안 내려요 가격을? 왜 내려? 내리면은 국민주택연금의 기준이 달라진다니까. 예?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식한 새끼들이 평균화시켜서 그래프 갖다 놓고 그죠? 거래가 매치가 됐으니 전년도보다 뭐가 됐다 뭐가 난 어이가 없어요. 아니라니까. 다 개별 상품이라니까. 수도권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 이것도 수도권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우리 각자의 각자. 예? 자 여기 이제 정리됐나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자, 한 번 더 우리 명확하게 합시다. 이거 정한영이밖에 이러한 주장을 한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기준에서 명확하게 될 게 뭐냐면 분양가 하는 아파트와 그죠? 기존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는 분명히 다르다. 예? 그건 다른 상품이다. 예? 그걸 같이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올랐다라고 지금 기사를 써대고 아니면 내렸다라고 기사를 써대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올랐니 내렸니 또 이딴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왜 그런 거냐면 청약통장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50년 이거 나왔어요. 그죠? 50년 예? 50년 동안 5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근데 그 50년 받는 것보다 더 쉬운 건 뭐예요? 저거 하면 된다니까. 주택연금 하면 된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자 이제 아파트 값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오래된 아파트 음아파트 같은 경우 왜 올랐냐 어쩌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니까요. 인플레이션. 예? 자 74년에
500만 원이 반포 주공 아파트였다고요. 500만 원이.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반포 주공 아파트를 사기가 쉽겠어요. 지금 예? 사기가 쉽겠어요. 예? 그 당시에 반포 주공 아파트 산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니 변소 쓰던 시절에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변소도 없는 집에 살았다니까요. 변소도 같이 썼다니까. 아니 수세식 문제가 아니라니까. 변소 하나 만들기도 힘들었다니까. 땅 파서 그거 하나 만들기가 먹고 살기가. 나무 하나 구하기가 힘들었다니까. 나무 하나. 지금처럼 요즘 막 이렇게 재활용 이렇게 농인이물이 막 버리잖아요. 거지도 안 주워가. 옛날에 아니었다니까요. 소주병 하나 주술라고 콜라병 유리로 된 거 주술려고 그 콜라병 유리로 된 거 주면 뭐 그때 얼마 전에 기억도 안 나는 동네 꼬맹이들이 그 헤매고 다녔다니까. 그거 하나 주기가 힘들어서. 이런 걸 다 빼고 이런 걸 다 빼고 이야기를 하고 선동질 한다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값을 낮추고 분양가를 낮추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열심히 내가 살면, 그죠? 집도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려면 바나나를 싸게 먹으려면, 바나나가 흔한 게 되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든 뭘 하든 바나나 값이 어떻게 해서 낮아졌어요? 유통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시스템이 좋아진 거잖아요. 아파트 분양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그저 공급되는 과정에 유통에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 문제가 왜 개선이 안 되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버니까 뭐가 잘못됐냐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왜 등기할 때, 그죠? 신규 우리가 아파트 수백 채 등기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거의 법무사비가 공식적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건 아주 작은 예예요. 아파트가 공급되는 데 있어서, 이 분양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비난을 보면 댓글들 다 비슷해. 맨날 저 새끼 나쁜 놈들이야, 다 해먹으니까. 가장 큰 핵심은 누구냐면 은행이에요. 은행이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집을 짓는 과정에 PF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PF 대출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고, PF라는 용어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해. 자, 프로젝트 파이낸셜. 어떠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금융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절대 권력이 있다니까. 여기에 지금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렇게 비리 문제 막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이야기 나오고, 대장동도 마찬가지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서만 보고 자, 돈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공급되는, 생산돼서 공급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히 금리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큰 돈을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삥땅을 친다니까. 얘네들이. 자재값이 올라서 집값이 1억 하던 게 2억 하는 거는, 아니 올랐으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재값이 1억 하던 게, 아니 자재값이 예를 들어서 올라서 1억 하던 거를 1억 3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왜 2억을 하느냐? 자재값이 올라가면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또 그만큼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수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이런 부분들이 다 숨겨 있다고. 그런데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해요. 댓글을 봐. 자, 이거 기사를 볼까요? 이게 8월 18일 어제 기사예요. 서울 실거래가 상반기 10% 상승, 정고점 갈 것, 일시적 반등. 이게 실거래가가 10% 상승했다.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청약 통장 이야기하고 또 뭐 이야기하는데 없어요. 근거가. 네? 계속 이런 기사만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갖다가 뭐를 시켜요 지금? 겁을 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그죠? 그런데 자, 민주당에서 진보 진영, 진보 정치 세력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보 정치 세력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책과 대정부,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투표를 안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안 하죠. 진보 정치 세력 안 하죠. 모질라서요? 배운 게 없어서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이것도 저밖에 안 한 얘기예요. 네? 몇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해 보세요. 가스라이팅은 뭐예요? 너 무섭지? 내 말 안 들으면 너 국물도 없어. 네,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힘센 놈이 힘없는 자들을 빼먹는 방법이 가스라이팅이야.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네? 우리가 조폭애들이 두목이 뭐 하여튼 똘마이들 데리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죠. 그루밍은 뭐예요? 그루밍은 네가 그랬어? 야 네가 왕따를 당했구나.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도와줄게. 난 착한 사람이야. 너의 아픔을 알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루밍이죠. 가스라이팅 할 때는 돈을 뺏어요. 그루밍 할 때는 뭘 뺏어요? 성적 착취가 많죠. 정신적인 착취가 많죠. 우리 종교 특히 약간 사이비 저기 종교들이 그루밍을 많이 시키죠. 협박? 물론 거기서 안 되면 또 협박도 하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너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보수는 특히 우리나라 보수예요. 전통적인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말하는 보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없는 사람들 국민을 갖다 가스라이팅 시켜요. 가스라이팅 시키고 진보는 진보 정치 세력 그러니까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루밍을 시켜요. 성폭력을 하는 것도 보면 달라요. 가스라이팅은 뭐예요? 네? 너 내 다이아몬드가 좋지 않냐? 심수일과 뭐죠? 이거 네? 요즘 그런 얘기 하면 심파죠, 심파. 근데 나의 어떤 부를 과시하거나 어떤 권력, 세력을 과시해서 여성의 마음을 성적인 걸 갖다가 얻는 것. 좀 가스라이팅이 가깝죠. 그런데 우리 왜 더듬이당이라고 하죠? 더듬이당.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쪽 지역들이 그게 심한 거죠. 너를 잘해줄게. 너 사랑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그루밍이죠. 없는 사람 있죠. 서민들이 봤을 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한다. 민주당. 진보. 그렇다고 우리가 찍느냐? 왜 못 찍느냐?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분양가하고 아파트 가격 이거를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분양가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은 뭐냐면 그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가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 새로운 방법이 제시가 돼야 돼요. 효율적인. 중간에 중개하는 사람들이 그죠? 일반적인 아파트도 뭐예요? 중개하는 사람들의 마진을 얻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빼고 직거래로 또 거래가 될 수 있느냐? 또 안 된다고요. 이게 또 막상 들어가 보면 또 위험한 리스크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유통에 대한 그죠? 아파트가 어떠한 우리가 물건값이 싸지려면 여러분들 분양가가 싸지려면 뭐가 혁신이 들어와야 되냐면 유통이 혁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유통에
장사꾼들이 유통을 책임지는 게 뭐예요? 장사꾼들이죠. 장사꾼들이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장사꾼들은 착해져야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쁜 놈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악랄한 놈만. 예? 장사꾼이 내가 마진을 챙기는 것은 장사의 기본이라고요. 그죠? 내가 거짓말을 해서 어떤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못 먹는 걸 갖다가 먹는 거라고 파는 건 그거는 범죄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내가 그 한 분야를 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내가 저거를 갖다가 바나나를 갖다가 되게 힘들게 들고 왔으니 여기까지 왔으니 바나나 하나를 갖다가 10,000원을 받아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이 10,000원 받는 바나나가 1,000원이 되려면 힘들게 이 가져오는 장사꾼 말고, 그죠? 쉽게 가져오는 장사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장사꾼이 이거를 접고 이도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그런데 아파트가 거래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유통구조가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 중간에 있는 놈들이, 중간에 유통을 하는 놈들이 권력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거든. 이 앉아서. 그런데 내가 뭐하러 개선을 하냐고. 예? 내가 물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물을 실어다 달라고 해야 내가 물값을 비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수도를 놓자라고 하면 내가 물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놓는 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수도를 한번 놓으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물값이 얼마나 싸냐면 1톤에 1톤 화물차 수조 차량으로 가득 실어서 갖다 줘야 돼요. 그죠? 물 1톤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이라고. 100년 전에 우리 물찌개 지고 100년 전도 아니에요. 50년 전에 물찌개 지고 일당 받아서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물찌개 줘서 몇 개나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유통에 대한 혁신이었던 거잖아요. 유통이 개선된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아파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지금 뭐예요? 뭐로 하겠다 아이 다 소용없다니까. 에? 이 지금 유통되는 과정의 단계를 갖다가 누가 줄일 거냐, 거기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거냐, 그것이 부동산 유통혁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유통혁명론이라고 책을 쓰다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을 끌었고 하여튼 지금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제 그와 상관없이 원래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겠는데, 책 제목은 만인의 투기는 투자가 된다는데 아직 이제 계속 지금 쓰다가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지금 또 어려운 일을 또 겪어서 일단은 지금 하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그동안 안 해가지고 몸풀기를 다시 하는데 어찌됐든 부동산 유통에 대한 혁명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자칭 제가 부동산 유통혁명가 부동산 유통혁명가 정한영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우스가